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증시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도 사실 굉장히 비실비실한 한 주가 아닌가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실제 지금 시장의 중심주들, 주도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모든 섹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 전략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꾸리지 않으면은 사실 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만큼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못다 드린 내용은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테지만 공개방송 통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또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모멘텀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되게 좋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첫 번째 다우존스부터 함께 볼게요. 다우존스 계속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돌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증시는 지금 실적 장세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우존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전통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또 금융 종목들 같은 기존 전통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적 시즌에 들어갔는데 먼저 실적 발표를 보여준 이제 금융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JP모건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좋게 나왔고, 나올 기업들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져 있는 측면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다우존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다우존스가 큰 중심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도 잘 따라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S&P 500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죠. S&P 500도 똑같이 신고가 돌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우존스가 최근에 한 9월 초부터 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쭉쭉 뚫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한번 스무스하게 돌파하고 나면은 이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옵니다. 네.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체크해 본다라면 한 지금 11월에 예정되어져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국 증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최근에 굉장히 약했던 애들이 있어요. 이 지수 레벨에서도 제일 약했던 부분은 당연히 나스닥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선 하나를 그어볼게요. 다 왔죠. 정고점대 부근까지 다시 한번 도달합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에 거래일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나스닥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지금 근간이 되는 거는 최근에 굉장히 약했던 섹터가 반도체죠. 반도체가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도 이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증시인데, 지금 뉴욕 증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하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자, 랠리가 나오는 이 형태를 하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차 차트인데, 이 점이 우리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증시 보니까 지금까지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조차도 끌고 올라갑니다. 사실 이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고, 이것도 짚어드릴 건데요. 그러면 전일자 미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만 볼게요. 좋죠. 대놓고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올라가는 만에 얘기 많았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상승을 통해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좋고, 특별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섹터도 따로 없습니다. 이제 오일이나 가스처럼 이제 전통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들 정도 제외하고는 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아요. 이거 제가 짚어드렸지만, 큰 틀에서 지금 미국 증시는 자국의 이제 기준금리, 연준 기준금리의 중심인 이제 고용, 물가,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다 증시한테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엔비디아를 풀어드리면은 이제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지난 지난 고점이 이제 $140 정도가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때 등장했던 키워드가 뭐였냐? 이 조정이 나올 때 자, AI 거품론이었습니다. 거품. AI 거품 아니냐? 이거 엔비디아만 돈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의 칩을 이 비싼 가격에 주고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짚어드렸죠. 근데 AI 거품론이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조차도 이 조정을 피할 수가 없었고 사실상 우리 증시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 HBM 딴 종목, 레거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레거시는 그전부터 빠졌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 내려갔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9월에 이 쌍바닥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거의 신고가 영역 다 왔어요. 지금 138달러인데 다 왔습니다. 시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마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거는 AI 거품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AI 거품론은 아직은 물음표 띄워지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종식시키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냐면 엔비디아 실적이 그냥 잘 나오면 됩니다. 왜요? AI 거품론의 이 기반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 거품이 들어가 있는 게 엔비디아만 돈 벌잖아. 그럼 엔비디아만 돈 버는 이 구조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구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열고 보니까 다 엔비디아를 잘 사고 있어요. 엔비디아 칩도 잘 사고 있고 엔비디아 성장도 잘 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AI 거품론의 이 단기적인 구조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기술주들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로 봐봅시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당 순이익 예측치 그리고 매출 예측치인데 잘 보면요. 다 빨간색이죠? 이 매출 나온 거, 주당 순이익 나온 게 다 빨간색인데 왜 그렇냐면 다 컨센치, 예상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날짜 보면 이제 11월 14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도 다시 또 뛰어넘을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거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도 같이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 위기는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중순까지 남아있다는 거는 지금부터 한 달여간 기술주들의 랠리가 아무래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요 흐름이 쉽게 깨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지금 이제 차트 다시 보게 되면은 전고점대 트라이가 한 번 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게 쌍봉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여기서 매물대가 잡혀서 흘러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랑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 트라이하고 매물 소화하는 거랑 이 밑에서 이 손절 물량 받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같은 급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제가 엔비디아는 글로벌 모멘텀을 주도하니까 브리핑을 드리는데 국내 종목을 똑같이 해석하시면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반도체는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랑 국내 반도체랑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반대로 얘네가 어디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던 기업. 슈마컴이라고 부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얘네 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엔비디아 얘기할 때 엔비디아 칩을 통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기업들 중에 중소형주 중에 제일 빨리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고객이면서 약간 모멘텀을 같이 하는 기업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물론 도중에 실적이 깨진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형태가 어떻죠? 우리 반도체랑 비슷해요. 근데 이런 구조로 가면은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차트가 이런 형태로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처럼 다 깨져버렸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엔비디아 의견이랑 다르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멘텀을 반도체가 언제 다시 붙어줄지가 좀 중요한 영역인데 자, 그거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있겠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쫓아가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스페타시스, PSK홀딩스. 얘네들이 이제 HBM 단에서 거의 대장급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부터 최근차 움직임을 보면요. 천천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수치고요. 내려온 다음 올라가지고 있고 얘네도 올라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면은 뭐가 있냐면, 제가 엔비디아는 상단에서 트라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네들은 달라요. 형태가. 왜요? 여기에서 이제 트라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 가면 이제 위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항 먹고 내려가면은 지금 하단에 있는 가격대 있죠? 기존의 7월 고점이 아니고 여기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들고 있는 분들의 평단이 이제 밑에 있는 분들 있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반도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저가 형태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면 기간 투자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렇게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안전마진 확보하는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위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 위에서부터 사가지고 지금 물려서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 포트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면 여기서 손실폭을 줄이고 정리하는 전략이 유효한 거고, 그게 아니고 저는 사실 포트 다시 짜봤자 똑같이 좀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 그냥 기다리는 게 영역이 맞다. 이게 SK 하이닉스 정도의 뷰고요. 이 밑에 애들은 저는 사실 지금 또 반도체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특히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막 올라가니까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 브리핑 드릴 때도 그랬죠. 소재 단위에서 개인들 많이 몰려있는 소재 단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실적 안 찍히는 거 뻔하다 얘기 드렸어요. 지금 2차 전지 어떻게 돼 있죠?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을 가지고 추세 반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포트를 운영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포트 운용이 발생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실적까지 좀 기다려 볼 만하다. 그 밑에 단 종목은 지금 이 기술 반등 나올 때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정도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물론 저는 반도체 한 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에서 살 생각도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주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만큼, 조선만큼, 방산주만큼 상단으로 뻗을 거라는 생각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 생각도 없지만 들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뭐랄까 코멘트 정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엔비디아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은,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했구나. 삼성전자 있죠. 여기는 이제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 HBM 모멘텀을 쫓아갔던 기업들이랑 얘네는 많이 달라요. 오히려 지금 얘네 어때요? HBM 단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데 삼성전자 좋은 얘기 안 나오죠. 왜요? 주가가 밑에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진입하고 싶다라면 이걸 사는 게 나아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상징적인 종목인 것을 함의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우리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국내 시장의 지수를 올리려면 우선적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밀어버리니까 우리가 지수 전반적인 레벨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어차피 코스닥은 코스피를 추종하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밀어버리니까 코스닥도 같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차피 올라가려면 얘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제가 지금 사고 싶어요. 하나도 편입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도주들의 고가 놀이 할 때 모멘텀 플레이로 매매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자 지금 보세요. 그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HBM 단 종목보다는.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엔비디아 콜 테스트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도 돈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찬스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은, 얘네들 여기서 PBR 밴드로 보면은 지금 여 구간 있죠? PBR 밴드로 보면은 지금 제가 네모칸 친 부분이 이 PBR 1.1배 정도 돼요. PBR 1.1배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구간이냐면,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PBR 1.1배에서 1.0배 정도 되면은 저점입니다. 다만 이건 있죠. 삼성전자가 막 1, 2조짜리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막 3천억, 4천억 기업이 아니죠. 굉장히 비싼 기업입니다. 그 말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이제 모아가다 보면은 상단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느리지만 움직이는 방향 자체는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코멘트는 이 정도 드리고요. 요거 잠깐 보고 갑시다. 지금 11월에 이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좀 나와 있는데 여기가 동결입니다. 지금 동결 가능성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오늘 캡처한 거기 때문에 변동폭이 매일매일 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25bp 이하인데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고용 데이터건 물가 데이터건 어떻게 나오죠? 증시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는 증시 입장에서는 뭐냐면 애매한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금리 그러면 지금 인하를 해야 돼? 아니면 금리를 동결을 해야 돼? 이런 게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어요.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번 주에만 해도 여러 명이 나와서 계속 의견을 내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의견이 계속 갈립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금리 인하가 개시됐다라는 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금리 인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기조로 앞으로 갈까요? 당연히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얘네 계속 바뀔 거예요. 의견이 나오는 것마다 바뀌고 이 사람이 뭔 얘기했다 바뀌고 파월 의장이 또 무슨 연설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가 띄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 키워드가 우리 시장에서 장악력을 넓히고 있다라는 거 바이오만 계속 튀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팩트에 근거해서만 봐야지 여기에 너무 휘둘리게 되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못 잡니다. 주식을 그래서 사야 돼 팔아야 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심플하게 보자. 네, 몇 퍼센트로 어디로 갈까? 이거 맞추려고 들지 말자. 이거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 잠깐 볼 건데 자, 시장 오늘자만 좀 체크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자만 봐도 최근 시장 트렌드 전반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상승 종목수 보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하락 종목수랑 거의 비슷해요.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이런 장세가 잘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내리다가 오늘 양봉 마감했고요. 코스피도 양봉 마감했습니다.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자,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자, 중국 증시 상해, 홍콩 볼게요. 많이 내려왔죠. 자, 니케이 장중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여기도 꺾였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어떠냐면 변동성이 많이 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그럼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강하냐 약하냐를 봐야 되는데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시장 거래대금 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자, 이게 시장 거래대금인데 제가 이 거래대금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코멘트 드리지만 심플하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자, 코스피 기준 10조. 자, 쭉 와서 10조까지는 어떻다? 시장이 약하다. 자, 그럼 10조부터 그 위로 가면 막 15조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강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에 시장 어때요? 자, 10월 11일 9조 원대, 자, 14일 8조 원대, 오늘도 9조 원대, 10조를 결국 돌파하지 못합니다. 계속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시아 증시가 변동성이 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튀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거래대금 보니까 되게 약해요. 특히 우리만 더. 그럼 왜 이런 형태가 띄워졌는가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글로벌 문제가 없죠.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의견 드렸지만 지금 글로벌은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제 뉴욕 증시를 우리가 추종을 많이 하니까 뉴욕 증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데이터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다 신고가 랠리예요. 우리는 약해요. 여기서 원인 찾는 거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금투세입니다. 이거 제가 몇 주째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오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상징적에서 좀 가져왔는데 자, 금투세 폐지 쪽으로 좀 여야 힘 모아달라, 증시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여당이 잘하고 있다, 야당이 잘하고 있다 요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증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이 금투세라는 거, 이 키워드 자체가 지금 가져오는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거래대금이 지금 어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조 원 밑에 계속 이게 되게 약한 수준이거든요. 요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좀 올라올 만하면 내려가고 올라올 만하면 내려가고 증시에 돈이 없다. 그래서 장중에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 12시 지나가잖아요. 증시가 멈춰 있습니다. 수급이 안 돌아요. 이런 형태가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거고 이거는 해소가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제가 이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탁 나잖아요. 그것도 유예나 폐지의 방향으로 사실 유예 가능성이 거의 90% 넘지만 만약에 결정이 나면 생각보다 우리 증시는 랠리가 가파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고 있는 뷰인데 제 생각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용하는 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뭐 현금을 몇 % 가져가네, 뭐 주식을 몇 % 가져가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지금 주식 비중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제가 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섹터를 구분 짓잖아요. 주도 섹터, 중심 섹터를 구분해서 계속 올리고 있고 현금 비중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주식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바이오, 조선, 방산 이쪽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쪽을 계속 수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또 다른 못 간 애들을 사요. 그럼 또 올라가겠죠? 또 수익 실현. 못 간 애들 또 사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포트 꾸리는데 지금 현금 주식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금투세는 저는 결론이 사실 전 지난주에 날 줄 알았습니다. 워낙 증시가 우리 증시만 거의 유일하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이게 언제 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10월 안에 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게 가시권 안에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드렸지만 엔비디아 지금 다시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 블랙엘이라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H100, H200 들어보셨죠? 엔비디아 팔고 있는 GPU. 우리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이 GPU가 매출이 굉장히 좋죠. 이거 이제 다음 모델이지 블랙웰인데 이 블랙웰이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가 또 물음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AI 거품론과 함께. 근데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치가 다 팔렸다고요? 1년치가 완판이다. 없어서 못 판다. 양산이 아직 양산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판다. 이 수준이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카더라가 아니고 실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엔비디아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 그래서 반도체 아까 모멘텀 설명드린 거랑 이 내용을 접목해서 바라보시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부터 제 주력 섹터입니다. 조선이에요. 자, 오늘도 수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VLAC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도를 언제 시킨다? 27년 9월까지. 이상하죠? 수주를 지금 했는데 왜 3년 뒤에 합니까? 이 3년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조선 3사는 대부분 지금 수주 들어가는 거는 다 3년 뒤에 공급합니다. 왜요? 도크가 꽉 차 있다는 소리예요. 이 예정돼 있는 선박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약을 해도 시간이 3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죠? 제가 오늘 데이터는 따로 안 가져왔는데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에 기록했던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주 물량 같은 경우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움직임이 괜찮은데 이거 제가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대장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제가 추가를 안 했네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여기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정도만 봅시다. 차트 보면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이 있죠. 제가 계속 얘네들은 비슷하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애들인데 움직임 보면은 쫙 한번 랠리가 나왔다가 또 쉬어가는 구간 나왔다가 이게 반도체랑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반도체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똑같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군가 계속 매수를 잡아요. 돌려 세우죠. 이렇게 매수 주체가 또렷한 섹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일 종목이 아니고요. 밑으로 안 내려가요. 섹터가 다 그래요. 지금처럼 이 장세가 비실비실한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포트 일부를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 포트 안정성 측면에서도 조선주는 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익률로서도 조선주를 따라가는 게 많이 없어요. 뭐 방산, 바이오 이 정도? 제가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세 개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지금은 다 팔았는데 또 다시 살려고 또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튀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또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또 보는 그런 걸로 뷰를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조선이 있으면 지금 수주 산업 중에서 방산도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현대로템, LG 넥스원, 이쪽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여기 라인업 좀 보게 되면 똑같아요. 자, 상승기가 쭉 나오고 나서 조정기 나오는데 매수 주체가 붙어주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이 있어서 거래 정지됐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딱 올라갔다가 조정기를 또 매수 주체가 붙어줍니다. 다시 올라가고. 이게 여러분, 제가 명인들어볶기 이제 제 기억에는 5월부터 합류를 했던 것 같은데, 조선, 방산, 바이오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냥 잡으세요. 내려오면 잡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비싸서 또 못 잡죠. 이게 내려옵니다. 또 조정기가 이렇게 와요. 이런 구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타겟팅을 보세요. 이게 자꾸 우리가 어려운 섹터, 이미 많이 내려가 버린 반도체 2차 전지로 눈을 돌리니까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무래도 종목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2차 전지 언제 가나요? 반도체 언제 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는 이제 올해 초반에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7월 중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저도 안 합니다. 바이오, 조선, 방산만 봐도 현금이 모자랄 정도예요. 근데 왜 굳이 이제 다른데 어려운 섹터를 너무 많이 보고 계시면은 좀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이 제가 진행하는 명인들의 복귀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의 다각화를 꼭 하셔라. 왜냐하면 사고의 유연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연함. 이거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보면은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막 80%가 2차 전지예요. 90%가 반도체입니다. 이런 구조로 가면은 이게 이 섹터가 한번 조정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포트의 다각화를 꼭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테마주도 좀 얘기를 드리고 할까 했는데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일단은 제가 보면은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주요 섹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거 제 공개 방송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조선에 대한 데이터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산에 대한 데이터.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못다한 얘기는 이제 내일 오후 4시에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는 이제 제 유튜브입니다. 개인 유튜브인데 오후 4시에 공개방송 통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현명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시장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토마토의 김근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